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번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었는데요. 법원의 기각 사유는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유였습니다. 대통령은 고의적으로 수사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이유로 피의자 이재용에 대한 영장이 또 한 번 기각된다면 범죄자끼리 서로 방패가 되는 것을 법이 보호하고 있다는 논리가 될 것입니다. 최고 권력과 최고 재벌의 유착을 법이 감싸준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기대는 그저 소박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나라, 정상적인 법치를 바랄 뿐입니다. 비정상이 정상인 양 행세를 하던 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소박한 국민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 것입니다. 특검은 대단히 신중하게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합니다. 법원 역시 뇌물수수 혐의를 갖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특검 수사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을 영장심사에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검이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밝혀온 만큼 국회는 물론 황교안 대행 역시 특검의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미사일 도발이 결국은 한반도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대북 추가 제재를 결의했습니다. 미국 행정부의 강경파들이 대북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선제 타격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기다렸다는 듯 친박계 다선 의원이 무책임하게도 선제 타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나 박근혜 정권이나 국내 정치의 위기를 만회하기 위해 북한의 무모함을 악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제 타격과 같은 그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자칫하면 우리 민족 전체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당은 단호히 반대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추가적인 어떤 도발도 자제하고 즉각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 역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결의에 따른 강력한 제재와 함께 마지막까지 대화의 노력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국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이 피살되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 확인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 당국은 신속하게 사건의 전모를 밝혀 국민에게 낱낱이 알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동안 써왔던 공포 정치의 일환이라면 김정은 1인 통치 강화보다는 체제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반인륜적인 공포 정치는 국제사회로부터 심각한 고립을 초래할 것이 뻔합니다. 정부 당국은 이번 사건의 실체 파악과 아울러서 남북 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히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졸지에 유신 시절에서 자유당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내 살아 생전에 자유당 시절을 다시 겪게 되나 이런 우스개 섞인 한탄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임명진 비대위원장은 쇄신을 다짐하면서 회수했던 소속 의원들의 배지를 다시 당명 개명 기념으로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무슨 당치 않은 쇼이십니까? 어떤 국민도 새누리당이 어떤 쇄신을 한 것인지 하나도 기억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이승만의 자유당과 차떼기당 신한국당을 합친 조어라면 독재와 부정부패의 아성으로 남고자 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최근 탄핵 기각에 앞장서고 있는 자유당 의원들의 뻔뻔함은 이승만 정권의 뻔뻔함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 최후도 하나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